안녕하세요, 이채우입니다. 전 세계를 한류 열풍으로 몰고 간 K-팝 BTS나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EBS의 펭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상표권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상표권 침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상표,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상표는 정확히 또 무엇인지, 브랜드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정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상표라는 것은 보통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의 출처를 표시해주는 마크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브랜드라는 말도 씁니다. 네. 브랜드라는 말은 그 출처가 원래 어원은 가축에다가 자기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 쓰는 낙인이라는 말을 브랜드라는 말이 그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목해 놓은 가축들 중에 낙인을 통해서 그 출처가 누가 주인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또 브랜드입니다. 그럼 브랜드하고 상표는 뭐가 다르냐? 브랜드 중에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게 상표입니다. 영어로 상표는 트레이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브랜드고,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상표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좋은 상표들은 대부분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표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제품의 특성이나 그 제품의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상징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상표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던킨 도너스라고 길거리 가다 보면 커피와 도너스를 파는 가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던킨 도너스라는 상표의 어원은 원래 미국의 한 여배우가 커피를 먹다가 커피하고 도너스를 같이 먹다가 도너스를 커피에 떨어뜨렸대요. 네. 근데 그 떨어진 도너스를 커피에 떨어진 도너츠를 꺼내서 먹어봤더니 굉장히 맛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너스하고 커피를 같이 팔면 이게 맛있겠구나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상표의 이름을 도너츠가 커피 안에 덩크인 들어갔다고 해서 던킨이라는 상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저 브랜드는 커피와 도너스의 조합, 이렇게 해서 맛있게 사는 제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품을 어필하는 효력이 있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원래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든 조각상이 그리스의 한 로도스 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루브르 박물관의 중앙계단에 장식이 되어 있는 조각상이 있는데, 인류가 만든 조각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조각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조각상이 승리의 여신 니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이키의 브랜드는 그 승리의 여신의 날개,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를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형상화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이 유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승리의 여신을 형상화한 것이구나.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승리를, 왠지 그걸 입으면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제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 상표, 그러니까 탄생 배경, 설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상표를 보면은 정말 매력적으로 그 상표를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얘기거리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애플도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명한 사과들이 많이 있죠. 네. 아담의 사과도 있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도 있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사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위스 독립을 한 빌헬름 텔의 사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사과 중에 제일 그래도 뭐니 해도 현대의 가장 유명한 사과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어떻게 컴퓨터 회사에 애플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도 역시 아주 매력적인, 사실은 슬픈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의 창시자는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이분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영국 정부에서 고용이 돼서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분이 개발한 그 암호 해독 체계가 바로 현대 컴퓨터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이분의 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주사를 해서 그 청산가리를 어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자살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형상이 되어 있지만 한 구퉁이가 이렇게 한 입 베어문 형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컴퓨터의 창시자인 앨런 튜링을 기리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컴퓨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컴퓨터의 창시자를 기리고 그 정신을 받아서 계속해서 인류에게 기여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네. 예. 그런데 이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침해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침해 사례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라고 BTS,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면 그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구매력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BTS의 이름이 들어간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BTS의 상표권을 가지고 이제 부착이 돼서 팔리는 제품들인데 워낙 인기가 높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마 짝퉁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상표로서의 등록 요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먼저 등록된 것 중에 비슷한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먼저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상표가 그 제품의 특징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라면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맛있는 빵이라고 표현해서 누가 상표를 내면 그 사람이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맛있는 빵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맛있는 빵은 그 사람 빵만 맛있느냐? 우리 빵도 맛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의 표현하는데 상당히 큰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등록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변리사님, 우리 한국에서만 상표권 등록을 하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상표나 특허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으려면 그 나라에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나라에 출원해서 등록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라마다 등록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출원 절차를 간소화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국제 출원 절차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상표를 그렇게 조금 도용을 해서 상표권을 우선 확보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들었는데요. 네. 한때 한류 드라마들이 유명해지면서 드라마 안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제품이나 브랜드 또는 또 광고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먼저 상표 출원을 하고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정작 한국의 회사가 중국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현지 기업이 그 상표를 선점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특허청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해소가 됐고 중국도 이제는 그런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단속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어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표권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국내 상표 출원 절차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표 샘플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상표를 어디다 쓸 것이냐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를 내가 신발 브랜드다라면 이 상표는 신발에 쓰겠다라는 뜻이고 그 권리는 신발류에 한정해서 권리가 인정이 되죠. 근데 똑같은 이름을 신발이 아니라 누가 자동차에 쓴다. 거기까지 내 권리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상표를 선택하고 그 상표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지정을 해서 출원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됩니다. 오늘은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표와 브랜드, 명확하게 눈에 그려지는 이미지까지 설명을 들으니까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